나이 들어도 사랑받는다는 건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제 나이도 있고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젊은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존중하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모는 단순히 꾸밈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곱고 단정하면 얼굴은 나이를 넘어 품격이라는 빛을 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들의 외모 관리 5가지 법칙. 이 5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젊어 보이는 비결이 아니라 삶이 따뜻해지는 태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얼굴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것은 표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변하지만 표정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표정은 마음의 흔적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는 건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입니다. 요즘은 사진 찍기가 싫어요. 왜요? 예전엔 웃는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름이 늘어서 아니면 살이 빠져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표정이 굳어서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매일의 감정이 기록됩니다. 피로, 짜증, 외로움, 무기력. 그 감정들이 조금씩 얼굴에 남아 결국 표정을 만듭니다. 68세의 한 여성은 은퇴 후 대인관계가 줄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표정한 얼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찡그리고 있어?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죠. 그래, 이제부터는 하루 3번이라도 웃어보자. 그날부터 아침, 점심, 잠자기 전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입꼬리가 자연스러워졌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환해 보이네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웃는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은 주변인이 더 젊어 보인다고 평가할 확률이 37% 높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피부과학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정은 나이보다 호감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즉, 좋은 표정은 최고의 동안 비결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표정을 가꿀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 세안 후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하세요. 오늘도 미소로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하루의 감정을 바꿉니다. 둘째, 거울 앞에서 눈웃음을 연습하세요. 눈꼬리를 살짝 올리면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눈가 근육이 풀리면서 얼굴 전체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셋째, 하루 한 번은 감사합니다를 소리내어 말하세요. 입꼬리 근육이 활성화되며 자연스러운 미소의 근육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표정은 단지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입니다. 웃으려고 애쓰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기분을 실제로 바꿉니다. 즉, 웃음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이 든 얼굴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마음 때문입니다. 무표정한 얼굴보다 따뜻하게 웃는 얼굴은 훨씬 더 젊고 살아있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남겨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표정이 곱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단정함은 최고의 품격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단정함이 진짜 멋입니다.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옷 입기가 참 어렵네요. 나이 들수록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릴 땐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았는데 이젠 옷 하나 고르는데도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자 세상과 만나는 첫인상입니다. 73세의 한 신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 후엔 양복 입을 일이 없으니 맨날 운동복 차림으로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사람 같더군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옷을 갖춰 입는 일을 작은 의식처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단정하게 셔츠를 입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산책 중에도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냥 옷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비싼 브랜드를 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멋은 품격 있는 단정함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단정함이란 화려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어울리는 옷, 자기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산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신감의 언어입니다. 옷이 단정하면 행동이 곧아지고 행동이 곧아지면 말투와 태도도 변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화 시 상대방이 느끼는 신뢰도가 58% 높았다. 즉, 단정함은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단정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색깔을 단순하게 정리하세요. 회색, 베이지, 네이비 같은 기본 톤을 중심으로 두면 언제 입어도 안정감이 있고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살려줍니다. 둘째, 옷의 상태를 관리하세요. 오래된 옷이라도 구김없이 깨끗하다면 훌륭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옷도 소매가 늘어나 있으면 무심해 보이죠. 단정함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관리의 흔적에서 나옵니다. 셋째,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고르세요.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입던 옷보다 조금 여유 있는 라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편안함 속에 단정함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액세서리 하나로 생기를 더해보세요. 예쁜 스카프, 단정한 시계, 밝은 모자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훨씬 활기차 보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아침마다 스카프를 고르는 그 순간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그녀를 매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가 나를 보겠어.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거울 속 단정한 옷차림은 자신에게 보내는 존중의 메시지입니다. 그 존중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사랑받는 외모의 시작이자 존중받는 인생의 언어입니다. 오늘 옷장을 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예쁘게 입는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 것입니다. 옷은 나를 감싸는 두 번째 피부다.
그 피부가 단정할수록 마음도 단정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는 머리와 손은 인생의 태도를 드러낸다입니다. 머리는 하루의 시작이고 손은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이 두 곳이 정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건 얼굴만이 아닙니다. 머리와 손. 이 두 곳은 우리의 인생 태도를 가장 조용히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머리카락은 세월의 흐름을, 손은 살아온 날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머리와 손이 단정하면 그 사람의 삶도 단정해 보입니다. 66세의 한 여성은 자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고운 머리로 단정하게 서 있는데 내 머리만 부스스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나를 너무 놓고 살았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머리를 빗고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헤어샵이 아닌 나 자신과의 약속의 시간이었죠. 머리를 정돈하고 나면 마음이 정리돼요. 어떤 날엔 기분이 울적했는데 빗질 몇 번에 그 마음이 다듬어지는 기분이랄까.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머리를 가꾸는 건 내 삶을 예쁘게 묶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주름, 굳은 살, 손톱 하나하나에 그 사람이 걸어온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아무리 세월을 머금었다 해도 깨끗하게 정돈된 손은 신뢰를 줍니다. 따뜻한 악수 한 번, 다정한 손짓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2025년 한 시니어 뷰티 브랜드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이 외모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위 1위가 손 42%, 2위가 머리 38%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낀 겁니다. 이 두 곳이 단정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진다. 실제로 한양대 사회심리연구소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일수록 비언어적 신뢰도가 높다. 즉, 손끝의 단정함은 인간관계의 첫 예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손톱은 항상 3이하로 유지하세요. 길게 기른 손톱은 손의 인상을 흐립니다. 짧고 깨끗한 손톱이 훨씬 단정하고 무엇보다 생활 속 위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핸드크림을 습관처럼 사용하세요. 세월의 흔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흔적을 따뜻한 결로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내 손 참 수고했어 하며 문질러 주세요. 그 짧은 순간이 나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머리는 염색보다 정돈에 집중하세요. 흰머리를 감추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정리된 머리가 더 건강해 보입니다. 너무 진한 색보다 부드러운 톤으로 자연광에서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색이 좋습니다. 머리와 손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정돈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분, 참 단정하다 느낍니다. 그 말 속에는 믿음, 존중, 그리고 호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머리를 빗을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손톱을 자를 때마다 인생을 정리하는 기분이에요. 그의 말이 참 멋졌습니다. 그건 꾸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예의였으니까요. 혹시 요즘 거울 속 내 머리가 너무 지쳐 보이지 않나요? 손등의 거칠음이 내 마음까지 메마르게 하진 않나요? 그럴 땐 거울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머리야, 오늘도 고마워. 내 손아, 수고 많았어. 이 짧은 인사가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 할 겁니다. 머리와 손이 단정한 사람은 그 인생도 정리돼 있다.
단정함은 외모의 완성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태도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몸을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입니다.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삶의 활력도 함께 멈춥니다. 몸을 가꾸는 건 젊게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운동해봤자 뭐해.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그냥 쉬는 게 낫지. 하지만 사실 움직이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몸을 가꾸는 건 젊음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70세의 한 남성은 은퇴 후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의사가 운동하라더군요. 그때는 속으로 이 무릎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굽은 어깨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늙겠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분씩만 걷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가 전부였죠. 처음엔 5분도 버겁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이 나를 살렸어요. 걷는 게 약보다 낫더라고요. 65세의 한 여성은 친구와 함께 매일 저녁 20분 스트레칭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운동이 아니라 웃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몸을 풀고 때론 노래를 흥얼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뒤 몸이 가벼워졌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먼저 젊어지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걷는 60대 이상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8% 낮고 10년 생존율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즉,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음의 에너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15분만 걸어보세요. 식후보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게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둘째, 무릎이 약하면 의자 스쿼트를 하세요. 의자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도 하체 근육이 살아납니다. 무릎 부담은 줄이면서도 균형감과 탄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 메이트를 정하세요. 혼자 운동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친구와 함께하면 지속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며 걷는 그 시간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살려줍니다. 운동의 목적은 젊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움직임을 통해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마음이 굳으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나이 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자기 회복의 기술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그건 허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의 선언입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은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입니다. 그 태도야말로 진짜 품격이죠. 70대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예전엔 몸이 늙어서 마음이 지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마음이 늙으면 몸이 지친다는 걸 알겠어요. 이 말이 정말 깊습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늙고 함께 젊어집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움직임입니다. 오늘 하루 15분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걸어보세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햇살을 느끼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오늘도 나를 존중하며 걷는다. 몸을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존중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바로 당신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사랑받는 외모의 비밀은 마음의 빛이다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얼굴이 마음을 닳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세월이 만들지만 얼굴의 빛은 마음이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수없이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얼굴이 마음을 담는다. 이 말,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세월이 만들지만 얼굴의 빛은 마음이 만듭니다. 그 빛이 환한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 따뜻해 보이고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무리 꾸며도 어딘가 어두워 보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그녀는 거울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얼굴에도 그늘이 생겼구나. 그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선물한 작은 수첩에 감사일기를 써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억지로라도 썼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마트 직원이 친절했다. 손주가 전화했다. 그렇게 하루에 3줄씩 감사한 일을 적었습니다. 그 습관이 어느새 3달이 지났을 때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빛이 참 좋아졌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그냥 마음이 조금 덜 어두워졌을 뿐인데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굴을 바꾼다는 걸요.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2023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표정 근육의 긴장도가 낮고 실제 나이보다 평균 5년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60대 이상 여성 62%가 기분 좋은 날은 거울 속 내 모습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은 피부에 그대로 비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빛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고 따뜻한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째, 하루에 감사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도 무사했다. 차 한 잔이 맛있었다. 하늘이 예뻤다. 이런 작디작은 감사가 마음의 주름을 펴줍니다. 둘째, 거울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하루의 끝에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의 나 참 잘 버텼어. 이 한마디는 피로한 얼굴을 가장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칭찬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남을 칭찬하면 내 표정 근육이 먼저 미소를 배웁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든 화장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얼굴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내가 오늘도 웃을 수 있나? 그게 진짜 젊음이더라고. 그의 얼굴에는 잔주름이 많았지만 그 미소에는 햇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느끼는 건 피부의 탄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생기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감사와 여유에서 비롯된 마음의 빛입니다. 마음이 환하면 얼굴이 빛납니다. 그 빛은 화장으로, 시술로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살아있는 마음의 온도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얼굴은 지금의 나를 닮았다. 이 얼굴 참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얼굴에 조용히 빛을 켤 것입니다. 나이보다 빛나는 건 결국 마음의 표정입니다. 그 표정이 따뜻하면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는 얼굴로 남게 됩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받는다는 건 결국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얼굴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건 표정이었습니다. 무표정은 마음이 다쳤다는 신호였죠. 따뜻한 미소 하나가 당신을 다시 세상과 이어주는 첫 달이었습니다. 둘째, 옷차림은 품격 있는 단정함으로 정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단정함이 진짜 멋이었습니다. 셋째, 머리와 손은 인생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 두 곳이 정리돼 있으면 그 사람의 하루도 정리돼 있죠. 넷째, 몸을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움직이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걷는 시간은 몸을 살리는 동시에 마음을 젊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사랑받는 외모의 비밀은 마음의 빛이었습니다. 감사와 여유, 그 마음이 얼굴을 환하게 밝혔죠. 이 5가지는 결국 한 가지 이야기로 모입니다. 그건 나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외모 관리란 꾸미는 일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대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 에너지가 표정에, 말투에, 행동에, 그리고 얼굴빛에까지 스며듭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표정을, 그리고 인생의 빛을 바꿉니다. 한 노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걸 멈췄을 때부터야. 맞습니다. 우리는 돌보는 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을 남겼다면 그 따뜻함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릅니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어떻게 빛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거울 속의 당신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괜찮아, 참 잘 살아왔어. 그리고 아직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나이 들어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외모 관리 5가지 법칙.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